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뭔 소리야 무슨 중국 장난감 자동차라겠지라고 무시하시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면서요 독일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무역 전문 금융 서비스 기업인데요. 알리안스 트레이드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럽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7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국의 도전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차가 전혀 없으니까 유럽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죠. 작년에만 이 대체 에너지 차량을 440만 대나 팔아치우면서 전체 신차 등록의 무려 47%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미국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특히 이 배터리 전기차가 28%나 차지하면서 유럽은 확실히 전기차로 선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중국이에요. 사실 이 중국은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이자 파이어니어죠. 무려 15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의 이제 잠재력을 인식을 하고 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해서 EV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유럽과 미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무려 2배가 더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부터 관련 원자재까지 전기차에 필요한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이 지금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죠. 미국이 자국 전기차 시장을 살리겠다고 지금 IRA 법안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부품하고 원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미국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의 30%가 중국산이라고 하죠. 실제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중국의 자동차 무역 수지는요, 31억 달러 적자 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요 70억 달러의 흑자 산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만 해도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전기차 수주는 팬데믹 이전에 한 달 1억 유로 수준에서요 지금은 10억 유로로 10배가 뛰었어요. 유럽의 성장 동력이자 최대 경제국은 지금 독일이죠. 그리고 이 독일의 경쟁력은 차량 수출에서 나옵니다. 독일이 그리고 유럽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중국 전기차의 유럽 침공이 시작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반대로 유럽 차의 중국 수출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자리죠.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중국은 전기차로의 전환과 함께 지금 유럽차에서 점점 멀어지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중국차가 싼 가격하고 경쟁력을 밀고 들어오면서 빅플레이어로 지금 올라설 참인데요. 이런 기조를 막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가격을 내리니까 마진도 같이 낮아지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기에 지금 가격 전쟁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주가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전기차 시장의 가격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의 베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런 기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SUV 모델이자 테슬라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모델 Y가 1분기에 무려 7만 1638대가 팔리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73%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특히 더 대단한 건요. 이 기록이 전기차뿐 아니라 모든 내연 기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모델 Y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먹겠다고 했을 때 엄청 비웃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입국다시죠. 근데 이게 전기차로 판매 추세를 국한을 하면은 더 대단합니다. 모델 Y하고요. 모델 3 등록이 지금 총 9만 대 수준인데 이건 전기차 판매 순위 3위에서 8위까지를 모두 합해야지 나오는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제 시장은 모델 Y하고요. 모델 Y가
내연차 포함 올해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5위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1분기만 이랬냐? 아니에요. 2분기 첫 달인 4월 달은요, 그 추세가 1분기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4월 실적이 전년 대비 272%나 늘어나는 엄청난 지금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긍정적인 점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테슬라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스위스에서 점유율이 좀 약간 줄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더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2022년에 15%에서 21%로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매출 증가와 점유율 확대는요, 테슬라에게는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베팅을 했어요. 가격을 무려 20%나 넘게 내리면서 마진을 상당히 많이 포기했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테슬라의 총 마진이 24%에서 무려 16%로 내려앉았다는 건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가 21% 수준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작년만 해도 사실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워낙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머스크가 올해는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미리 낮추면서 선제 공격을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이 머스크는요, 마진이라는 살을 내주고 점유율이라는 뼈를 가져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마진은 여전히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입니다. BYD 이제 중국 최대 경쟁사죠. BYD의 영업이익이 6% 수준이고 이 GM이 6.6%, 이 포드 같은 경우는 4% 정도에 불과하죠. 특히 테슬라의 경우 다른 경쟁사보다 평균 차량 비용이 비싸요. 워낙에 고급 전기차를 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차량 한 대를 팔 때 남기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요. 테슬라는 차량 한 대에 $9,500 정도로 남기는 반면 GM은 $2,150, BYD는 $1,550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포드의 경우 손실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문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테슬라의 가격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악화되면서 매출과 판매가 급감했고요. 그러면서 이익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세전이익 마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02%가 낮아졌을 정도로 이 손실이 극심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인 수준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차량 생산 과정을 지 스스로 다 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생산 과정을 수직 통합했다라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 원자재도 사와야 돼, 부품도 사와야 돼, 배터리도 사와야 돼, 이러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테슬라는 이걸 다 혼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광산까지도 사고 이제 원자재 계약까지 다 했죠. 시장은 이런 테슬라의 경쟁력을 다른 기존 업체들이 따라오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시경제적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는 트위터 CEO를 때려쳤어요. 그리고 테슬라만의 최고 경영자로 컴백을 했죠. 그리고 올해 테슬라 투자자들을 위한 4가지 공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사이버 트럭은 2021년부터 출시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계속 늦어졌죠.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올해는 드디어 나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개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 본인도 이 사이버 트럭을 몰고 다닐 거라고 하죠. 그리고 스포츠카인 로드스터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선호해서 광고도 하겠다고 한 점인데요. 그동안 테슬라는요, 사실 알아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라는 이 고자세 전략을 취했는데요. 워낙에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공식이 있어서인지 광고가 필요 없었죠. 하지만 광고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차를 팔아치우겠다라는 전략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주주들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다는데.
세 번째는 아마 주주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테슬라 CEO로서 올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동안 트위터부터 스페이스X까지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대체 이제 테슬라 일을 언제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주들의 환호를 자아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재 모든 기술 기업들 중 가장 진보된 AI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생성 AI 열풍을 연 이 오픈 AI 같은 경우도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창업자로서 주도를 한 만큼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죠. 특히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를 다시 제시를 했어요. 옵티머스는 지난해 테슬라 AI 데이에서 공개가 됐는데 당시는 해체된 버전만 공개했었죠. 지금은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처럼 이 사람을 인식하고 주변의 사물과 길을 인식하는 등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제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며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테슬라는요, 전기차 시장을 두고 중국 브랜드와 중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업체가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칼은 테슬라가 잡고 있습니다. 이 미래 먹거리가 걸린 유럽, 특히 독일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만무하죠.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도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서 중국차의 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시장은 전기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현재 시장은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양대 쌍웅이 건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도전에 나섰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시장은 지금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는 침체 위기 시기가 온 거죠. 테슬라는 여기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면서 갈고 닦아온 전가의 보도인 마진을 사용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격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자신의 점유율을 더 늘리는 전략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머스크의 베팅은 생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테슬라에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전략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더 밀크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